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41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굉장히 오랜만에 또 우리 미디어 탈곡기를 제가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오랜만 아니에요? 어제 했잖아요. 아닙니다. 어제 제가 휴가를 썼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그저께 저녁에 월요일 저녁에 녹음을 하고 제가 어제 진짜 이렇게 하루를 통으로 휴가를 쓴 게 굉장히 제가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런데 갔다 왔는데 지금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지금 사실은 이번 주로 어떻게 버틸지 상당히 고민이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참에 나 몰라라고 확 쉬어버리는 것도. 그런데 네, 일이 참 많이 밀려 있어요 지금. 몰라 배째라 하고 그냥 쉬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무시하시고요, 여러분. 근데 아마 제 말에 많은 청취자분들이 동감하실 겁니다. 가끔 그렇게 쉬어줘야 동력이 생기죠. 자, 미디어 스크랩 해보겠습니다. 먼저 좀 저는 마음에 안 드는 재판 결과인데요. 채널 A의 소유 제한 관련한 소송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채널 A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채널 A의 지분 소유 위반 문제를 5년 동안이나 적발하지 못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송에서도 또다시 패하면서 진짜 이제 이거는 두 번 죽이는 것이죠. 완전 망신 이런 망신이 없어요. 자,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20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에서 동아일보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 그러니까 동아일보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채널 A의 주식 소유 한도인 그 30%를 동아일보가 초과했다면서 6개월 이내에 지분 30%로 유지하라라는 시정명령을 방통위가 내린 바 있거든. 근데 당시 채널 A 지분은 동아일보가 29.9%, 고려대학교 재단인 고려중앙학원이 0.61%를 갖고 있었습니다. 방통위가 보기에는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이 고려중앙학원의 이사장을 겸직한 2012년부터는 고려중앙학원이 동아일보의 특수관계자에 포함된다라고 이제 이건 사실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려중앙학원의 지분까지 포함하면 동아일보가 채널 A의 지분 30.6%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까 동아일보가 29.99%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고려중앙학원이 0.61%를 갖고 있는데 이게 같은 사람이니까 결국은 합쳐서 30.6%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방송법을 위반하는 거죠. 왜냐하면 방송법에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서 일간신문의 경영법인이 종편의 주식 또는 지분을 30% 초과에 소유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가 29.99%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악랄하게. 30% 초과하지 못하는데 한 푼이라도 더 해야 되니까 29.99%를 지분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고려대학교 재단인 고려중앙학원이 0.61%를 갖고 있었고 이 동아일보 사장이 고려 그 대학교 재단인 고려중앙학원의 이사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겸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늦게 파악해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를 덜커덕 내주고 그리고 재허가도 내주고 이런 아주 뭐라 그러죠?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간 거죠. 모른 척한 걸까? 알았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간 거죠. 아무튼 정말 무능력하고 네, 맞아요. 무능력한 그런 행동을 한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기사에서 얘기했지만 이것은 또 뭐 행시들의 어떤 집단 그 짬짬이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지금 미디어오늘 보도에서 나왔죠. 그런데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패소가 된 거잖아요. 저는 좀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재판부가 이것을 패소한 가장 큰 근거가 뭐냐면 학교 법인의 이사장은 사립학교법과 당의 학교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의 권한만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설립자 일가가 장자를 중심으로 이사장을 도맡아 왔다는 사정만으로 이사장이 학교 법인을 자신의 뜻대로 운영해 왔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그죠?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특수 관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무튼 거꾸로 해서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것은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패소 판결을 받은 방통위는 앞으로 2주 이내에 법원에 항소를 하든지 아니면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항소해야지. 어떻게 할지 상당히 궁금하네. 진짜 망신 안 당할 거면 항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거 진짜 엉망이네요. 그러니까 그죠? 처음에는 30%가 넘었는데 안 넘었다 해가지고 재승인 시켜주고 허가해주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왔다가 나중에 보니까 넘네? 0.61%가 이거 있네? 네. 그래가지고 넘으니까 30%로 해 이렇게 했더니 줄여 그랬는데. 그러니까 채널A가 우리 아닌데 해서 음. 소송 걸었는데 재판에서는 또 방통위가 졌어. 네. 이게 뭐야? 최장 난국이죠. 그러니까 온 우주가 채널 A를 살려주려고 진짜 엉망진창. 아주 간절히 바라면은 온 우주가 도와준다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냐면요. 당시에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상임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방통위의 실책을 질타를 했고요. 뭐 고삼석 위원은 김재호 사장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2012년 5월 이후 방통위가 2014년에 재승인 심사를 한 차례 했는데 이 과정에서 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지 추가 설명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김석진 의원은 자유한국당 추천이거든요. 이 사람도 2014년 재승인 심사 때 지분 소유 제한을 걸러지지 않고 위반한 상태로 우리가 재승인을 내준 셈이다. 3년이 지난 지금 발견한 만큼 우리 책임도 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추천위원도 인정한 이 문제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동아일보 사장이 고려중앙학원 이사장까지 했으면 특수관계자가 마치 뭐가 아니야. 이게 말이나 되는. 어떻게 다르지? 난 참. 그리고 이거 뭐 학교 그 법인 이사장이 그 학원의 운영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건 진짜 그 사립 대학들의 실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알면서도 그냥 그런 거지. 이게 이사장들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사학 비리가 터진 거 아닙니까? 상지대학교 이런 데 아직도 난리잖아요. 그런 현실에서 이런 판결 그리고 판결의 이유가 과연 납득이 될 만한지 상당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좀 이해할 수가 없어. 아무튼 뭘 봐도 내가 모든 게 머리가 이상한가? 왜? 그죠? 모든 게 다 이상하죠. 아니 그 이사장을 장자 계승하는 거 같은 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 무슨 조선시대야? 이게 사학 비리가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조선시대가 아니고 성경책을 보는 듯한 장자 상속권을 아니 그리고 동아일보는 도대체 왜 29.99%나 갖고 있는 거야? 이것도 그 규정을 맞는 거예요. 29.99%. 아니 이것도 규정을 강화해야 돼요. 한 10%밖에 못 갖게 해야 돼. 이러면 100% 대주주잖아요. 30%면 100% 대주주인데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래. 네. 자. 흥분하지 마시고. 방통위도 이상하고 법원도 이상하고 다 이상하다. 이번 생은 망했어. 엉망이다. 종편 못 없애요. 이번 생은 망했어. 네. 자,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인데요. 박근혜 청와대가 그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게 기자들을 해고해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요즘 조선일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조선일보 왜 이래? 큰 신문사니까 늘 화제의 중심에 있죠. 평소에 잘했어야죠. 네. 자, 한번 얘기 볼게요. 지난 2016년 9월에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국정농단 사건 등을 보도한 소속 기자를 해고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건데요. 여기 민원연이 나오네. 근데 민원연을 또 이름을 옛날 이름을 넣으셨네 또. 자, 일단은 올해 9월에 민원연 등이 TV조선의 간부 등을 상대로 낸 직권남용 업무방해 고발건을 조사하면서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우리가 낸 그 것에 어찌됐든 이런 조사가 나왔다니. 그거 저 박근혜 국정농단 보도를 막으려 했던 TV조선을 이제 걸었죠. 근데 이제 검찰은 청와대가 언론사의 취재 보도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해당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에 방상훈 사장에 대해서도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사실 박근혜까지는 생각도 안 하고 네. 보도를 막았으니까 고발을 한 건데 그렇죠. 이게 참 나비 효과가 벌어졌네요. 네, 참. 2016년 8월 말부터 9월 초에 청와대 고위 인사가 방상훈 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소속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사표를 받으라라고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네. 그 TV조선 기자는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를 이끌었던 이진동 사회부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야, 진짜 박근혜 이거 영화다 진짜. 영화 내부자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진동 사회부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에 청와대에서 기자 해고를 요구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라고 확인했다고 하고요. 너희들끼리는 알고 있으면서 보도를 안 했네.
올해 3월 초에 국정농단 사건을 정리한 책 이렇게 시작되었다가 나온 후에 방 사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방 사장이 청와대로부터 사표 압박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수용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더라. 라고 했고요. 방 사장이 청와대의 인사 압력을 털어놓은 배경에 대해서 이 전 부장은 아무래도 나에게 조선일보가 정권에 저항했다는 점을 말하려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름 했어. 너 보호하려고 애썼어. 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다. 아니면 잠깐 그때 싸웠잖아요. 우병우 수석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TV조선 이 얘기는 뭐 나중에 하고. 네네. 아무튼 방 사장의 언급과는 달리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수석의 휴대폰에서 TV조선 고위 간부가 건네준 각종 취재 정보가 나오면서 당시에 박근혜 청와대와의 부적절한 유착 의혹이 불거진 상태였고요. 이 전 부장은 청와대가 방 사장에게 인사 압력을 넣었던 시점을 잘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TV조선 간부가 안종범 수석에게 여러 정보를 넘겨준 직후였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딜이 있었다라는 거네. 정보를 넘겨주고 사람을 인사 압력을 넣었다. 게다가 당시 국정농단 보도를 직접 리포트한 적이 없는 이 전 부장의 이름을 청와대가 직접 거론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보도를 보고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타겟이라는 걸 분명히 아는 거지. 청와대와 딜을 하면서 보도를 막으려 했던 사람이 조선일보 및 TV조선 내부에 있었던 거죠. 네. 사실 우리가 고발한 건 그겁니다. 네. 보도를 막은 점. 네. 자, 언론사 밖에서 내가 국정농단 사건 취재를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는 쉽지 않았었다. 결국 당시 TV조선 간부가 청와대에 넘긴 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청와대의 사표 압력은 직권남용이며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 검찰에서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라고 이진동 전 사회부장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아무튼 재미네. 재미있는 소식들 많네. 난리네요. 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TV조선이나 이진동 기자가 무슨 투사는 아닙니다. 저희가 국정농단 당시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TV조선은 최순실 영상 가지고 있으면서 5개월 묵혔죠. 네. 그 사이에 이제 우병우 사건도 터지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겨레랑 JTBC가 먼저 최순실을 보도하고 나서야 깠어요. 그 5개월 동안 뭐 했냐는 겁니다. 네. 미디어오늘의 박서영 기자 글인데요. 구태 지적했더니 내부자 색출에 몰두하는 언론사라는 제목입니다. 이거 저번 보도의 후속작인 것 같네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박서영 기자의 이 글을 이제 칭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오늘에서 보도하기를 이 기자들이 남의 미투 이런 것들은 열심히 보도하는 척하면서 자신들의 구태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변하지도 않고 그대로 있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성희롱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뭐 내 옆에 술 먹을 때 내 옆에 앉아라 또는 뭐 화장하지 말고 나와라. 맞아. 네. 그런 걸 했는데요. 그 이후에 오히려 변화가 있기는커녕 이제 누구야? 누가 이런 말했어? 어떤 놈이야? 와, 색출하고 다니고 진짜 있다. 대박이다. 채널A 같은 경우에는 네네. 데스크가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고 다녔는지 색출하겠다. 야, 예. 위협적인 분위기 조성하고 또 한 번 회사 일이 이렇게 보도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대요. 어떻게 누구를 어떻게 모아놓고 뭐 손 들고 서 있으라 그럴 건가? 우리 학교 다닐 때 너무 웃긴다. 여자 수습 기자들 화장 못하게 하는 문화는 입사일에 계속됐다. 그런데 기사가 나오자 처음 알게 된 사실이라는 듯이 신입생 화장을 왜 못하게 하냐며 그게 의미가 있냐고 다그쳐서 화가 났다라는 모른 B씨의 그러니까 채널A 왜 이래? 채널A 기자 C씨 구성원들이 인터뷰가 누구인지 이게 어떤 경로로 새나갔는지 궁금증을 가졌다. 수근수근 됐다. 윗선에서 알아보는 움직임이 있긴 있었다. 의심 가는 기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한 것 같다. 여러분 이럴 땐 잡아떼야 됩니다. 아니 이게 부끄러운 줄 알면은 그러니까. 고치세요. 왜 누가 뭐하는지 왜 그걸 얘기해. 그리고 한국경제TV에서는 여기자를 만날 때마다 네가 제보했냐라고 묻고 다닌다. 진짜 추잡하게 뭐 하는 거야 진짜. 변화도 있었다고 합니다. 채널A는 2018년 입사자들이 화장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이게 변화야? 야, 이게 변화야? 상이라도 줘야 되겠다. 아닌가? 한국경제TV는 술 마시기 전에 보호자 전화번호와 집 주소 적기, 기수대면식 장기자랑 행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자랑이다. 한국경제신문은 선배 기자들에게 수습 기자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지시했다. 아니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진짜 뭐하는 짓이야 신문사라는. 아니 이거 원래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경제 진짜 부끄러운 줄 아세요 진짜. 아니야.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는 거라니까. 그래도 뭐 이 정도는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색출하면서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하는 짓이야? 그래도 잘한 거야. 왜냐면 문화일보와 MBN은 아무런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
문화일보 기자 이 씨는 회사의 무대응을 지적했다. 이 씨는 회사가 제보자를 색출하거나 특정인을 의심하지 않았다. 보도가 나가든지 말든지 구태 문화를 개선하지 관심이 않겠다는 없구나. 굳은 의지를 보이고 관심이 있다. 없어. 굳은 의지. 굳은 의지. MBN 기자 FC는 장난식으로라도 제보 사실을 묻는 선배들이 야속했다고 말했다. FC는 기자들 단체방에서 고연차 선배들이 기사 속 제이가 누구냐고 장난처럼 물었다. 장난이었지만 색출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부장들도 보도국을 돌아다니면서 마주치면 기자들에게 제이가 누구냐고 묻고 다닌다. 정작 내부 문화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라고. 그러니까 문화일보랑 MBN은 굉장히 조직 자체가 굉장히 무기력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안 되는 네. 조직이 원래 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조직의 전형이에요. 안 돼. 자기네들끼리 대신 바뀌는 게 저는 바뀌는 부분은 되게 저는 인정할 줄만 하거든요. 그런 조직은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어요. 예. 그게 밖으로 새 나갔을 때 이게 반응이 된다. 네. 근데 색출한다. 그다음 반응이 없다. 이건 노답이죠. 사실. 아니 근데 지금 한국경제랑 채널A 보세요. 색출하면서 변화했잖아. 웃기는 짓이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자기네들끼리만 돌아가는 그 아주 폐쇄적인 시스템이 아직도 건재하고 그 안에서 조직이 굴러가고 있는데 어쨌든 뭔가 굴러가는 거고 MBN 문화일보는 그냥 완전히 무기력한 거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아시아경제도 말해줘야 돼. 2019년 체육대회부터 신입 기자들의 장기자랑을 폐지하기로 했다. 잘했어요. 장기자랑. 아주 그냥 유치원 다니나 봐. 뉴스핌 기자들은 기사 포인트 제도 시행을 두고 기수마다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뭐 이 정정 그래도 나아지는 거야. 그나마 몇 군데는. 예, 계속 이렇게 추적해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이 살아있는 한 적들은 민원연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임진왜란 특집. 적들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잘했어. 아니, 너무 연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하라고 하시니까.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은 저희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안건을 2개를 한꺼번에 올렸어요. 아, 그래요? 예, 2가지 내용인데 그중에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채널에 있는 그 소유 제한 관련 법도 위반 있고 화장도 못하게 하고 화장 못하게 한다고 보도했더니 색출하고 이상한 방송까지 하는 오늘 뭐 채널A 특집이네요. 이번 안건을 저희가 안건을 2개 올린 게 아니라 하나의 안건에 2개 방송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비슷비슷한 이슈 가지고 비슷비슷한 수준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네. 같은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서 냈고요. TV조선 하나, 채널A 하나 사례인데 또 둘 다 발언자가 같아요. 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라고 아하. 아시죠? 이분이 이제 그 종편 북한 전문가 3총사 중에 한 분이에요. 삼총사예요. 네. 종편의 북한 전문가라고 주장창 나오는 3명이 있고 민원연이 아주 오랫동안 퇴출을 요구해왔던 인물 3명.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 그렇죠.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대표인가요? 아무튼 소장인가? 그렇고 예, 소장인가요? 그분이 있고 그리고 한 분이 이제 신인균 대표예요. 네. 이 3분은 아주 극단적인 대북관 그리고 남북 간 군사 대결을 아주 여러 가지 원하는 분들이에요. 전쟁 나길 원하는 분들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 3분만 북한 전문가로 출연시키고 있는 겁니다. TV조선 채널A가. 네. 연합뉴스 TV도 하도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적을 많이 했더니 안 나오죠? 아, 요새 안 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오, 네. 채널A하고 TV조선은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셋을 한꺼번에 출연시켜요. 채널A 뉴스탑10은. 북한 얘기할 때 대단하지 않아요? 야, 짱이다. 거의 뭐 어벤져스야 방송이. 예, 북한 전쟁 어벤져스라고 네. 해야 되나? 그러다가 나온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채널A 뉴스탑10 11월 14일 방송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정봉, 안찬일, 신인규 3총사가 다 나온 그런 방송이죠. 재밌었겠네. 그런 예. 날은 저한테 좀 좌표를 찍어주십시오. 퇴근하면서 좀 들으면서. 네. 근데 이제 이날 맹활약한 것은 단연 신인균 씨고요. 네. 이날 채널A가 뭘 보도했냐면은 북한이 우리나라 계룡대 아시죠? 그 3군이 다 모여 있는 네. 그 계룡대 건물을 모형으로 그대로 조금 축소해서 만들어 가지고 남침 훈련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어요. 채널A가. 아, 그래요? 이게 근데 남침 훈련을 실제로 하는지
북한이 만든 모형이 진짜 개룡된지 이게 확인된 건 없어요. 아, 그것도 예, 뭐냐면은 채널A가 이제 미국의 소리 보도를 인용해서 이렇게 한 건데 네. 사실 미국의 소리 보도가 뭐냐면은 한 5월쯤에 이제 찍힌 건데 계룡대 건물을 닮은 북한의 건물이 위성 사진이 잡혔다. 평안북도에서 이게 아마 훈련용 표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확인된 건 아니에요. 계룡대하고 닮긴 닮았어요. 실제로 건물 사진이 위성 사진이. 아, 닮았다. 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훈련을 위한 표적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의심해보는 그런 보도고 네. 실제로 군사훈련을 거기다 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는 확인된 게 아닙니다. 그냥 야 계룡대랑 닮았는데 와 신기해 이런 보도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채널A가 아주 네. 또 이제 북한의 위협을 굉장히 과장한 거예요. 이런 식의 방송과 보도가 최근에 상당히 많아요. 이게 이제 남북미 대화의 판을 깰라는 거죠. 니네 대화해봐야 북한은 계속 저렇게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나름대로 미사일 그 시험장도 폐기를 하고 뭐 시찰도 앞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밝힌 상태죠. 네. 채널A가 이제 신인균 씨가 이 보도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막 당장이라도 남침을 할 것처럼 저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남침을 해서 저 계룡대에 있는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해서 육해공군의 최고 수뇌부를 체포하겠다는 말입니다.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시가전 훈련장이죠. 네. 시가전 훈련장의 일종인데 그것을 계룡대 본청을 만들어 놓고 계룡대에 있는 내부도 아마 똑같이 묘사를 해놨을 겁니다. 아하. 어디 가면 참모총장실이 있고 어디 가면 벙커가 있고 다 해놨을 겁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잡겠다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본 보도에도 훈련을 했다거나 이런 내용이 아예 없는데 채널A로 이게 인용되면서 이미 남침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 계룡대를 만든 것도 아니고 예, 계룡대 모형. 비슷한 모형을 네. 만들어놨는데 이미 전쟁 준비를 했다고. 그러니까 막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데 신인균 씨가 약간 한 발을 빼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데 이제 사실 뭐 군사 훈련을 계속하고 하는 것은 어쩌면 주권 뭐 북한을 우리가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네. 국가의 책무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비군 훈련장에 시가전 훈련도 하고 다 한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이상한 건 아니다. 군사들은 다 그렇게 한다. 군대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요게 이제 사실관계를 잡으려는 발언이 아니라 준비된 막말을 하기 위한 포석이에요. 포석이었다. 자, 그 다음 발언이 진짜 이거는 진짜 약간 망상 같지 않아? 무슨 또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거야. 뭐 포석도 깔고 그러지 않아. 내가 북한이 보기에. 군사훈련을 저렇게 하는 건 당연해. 얼마나 합리적이야,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합리적으로 확 돌아왔죠. 합리적인데. 이게 포석이에요. 합리적인데 그게 그래도 문제야. 그래도 문제야라는 이유가 이제 그 다음 발언인데 아주 웃깁니다. 위한 그럼요. 한발휘태였다. 예. 내가 무릎을 꿇은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그만. 아유 정말. 이 다음 발언 이거 그대로 틀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 발언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북한의 저러면을 충분히 알고 협상에 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 어쩌고 있습니까? 우리 군은 이 시기에 훈련을 중단했죠. 그리고 병사들에게 정훈 교육을 주적관을 없애고 오히려 지금 일본에 대해서 일본을 주적으로 지금 은근히 돌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바꾸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여전히 우리 군 수뇌부를 체포할 계획을 저렇게 세우고 있다. 네. 이거는 뭐 우리가 너무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아니 일본이 주적이라고요? 예, 우리 군이 주적관을 없애면서 일본을 주적으로 돌렸다고. 이게 신인균 씨의 주장입니다. 뭐지? 그런 건 난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진행자가 놀래가지고 잠시만요. 일본을 주적으로 바꾸고 오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이분은 좀 지나친 발언인 것 같은데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인규 씨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일본을 주적으로 바꾸고 오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지나친 발언인 것 같아서. 실제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이어서 일단 개인적인 의견으로 전제를 하고 네.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끝이에요.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이제 황순우 앵커가 개인적인 의견을 듣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요. 근데 이게 이럴 사안이 아니죠. 이건 정정해야 돼요. 그렇죠. 확인된 바 없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정정하고 사과해야 되는데 그냥 이러고 지나가 버린단 말이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군이 주적을 일본으로 바꿨다고 규정을 하거나 공식 발표를 하거나 심지어 이 사람 주장대로 어딘가에서 정훈 교육을 하면서 군인들에게 일본이 주적이라고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을 한다고? 이런 보도도 단 한 차례도 나온 바가 없고요.
어디서도 이런 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실제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아무런 근거를 제시를 안 해요. 그 실제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네. 해버리면 어떡해? 네. 어디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지 누가 그런 교육을 했는지 갖고 오란 말이에요. 하하 참. 이거 굉장히 심각한 오보고요. 이건 우리 군에 대한 명예훼손이죠. 이것도 이거를 따가지고 또 다른 데서 이상한 거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이게. 허위 정보 또 막 예. 나오겠네. 참. 이거는 진짜 오보라는 표현으로도 좀 모자르죠. 뭐라 그래야 돼 이거는. 이런 사람을 왜 자꾸 출연시키는 거예요? 신인균 씨가 이번만 이랬어요? 주구장창 이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짜 수많은 그냥 이 사람이 하루에 한 방송 발언을 다 따서 보고서 그냥 내도 돼요. 우리가 고르고 골라서 내고 있는 거예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다 기각하니까. 이것도 기각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주적이 없지 않아요? 주적의 개념이 지금 없고 이게 일본을 주적으로 돌렸다는 것 자체가 뻥이지만은 지금 우리 국방부는 사실 국방백서에서도 주적이라는 표현 자체를 지금 순차적으로 없애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8년에 아예 없앴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주적이라는 표현이 솔직히 말해서 너무 올드하잖아요. 이거 뭐 언제적 주적이야. 그리고 북한만 주적이야? 다 주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군사적인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직접적 군사요 이런 게 좀 더 의미가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꿨다고 막 자유한국당에서는 또 뭐 안보 의식이 흐려졌느니 막 공격을 했었죠. 예. 알았다고요. 뭐 그런 것까지는 알겠는데. 일본은 논란의 대상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게 일본이 갑자기 왜 나와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이런 내가 보기에 이분이 그 중앙일보 우리가 지적했던 일본은 우리의 적인가 이걸 읽으시고 큰 감명을 받으신 바 우리나라가 요즘 주적을 일본으로 삼고 있구나. 거기서 그 글에서 계속 나오는 게 그거잖아. 우리나라가 지금 지나치게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커져서 어쩌고 저쩌고. 그 분위기가 사실은 꼭 그 칼럼이 아니고 조중동에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지나치게 일본과 선을 긋고 있다라고 하면서 안고 가자 일본을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을 이분이 아무래도 보수 패널이다 보니까 보수지를 많이 읽다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망상이 지금 온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군에서 그렇죠. 일본을 주적으로 하고 어떤 훈련을 어떤 교육을 받고 한다고. 있는지 그 얘기는 전혀 사례를 들지 못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진짜 가짜뉴스 수준의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짜뉴스도 아니고 그냥 허위 그냥. 네, 이거 되게 그리고 되게 아무튼 찌질해요 되게 방송 자체가 뭐 이런 방송을 하고 있어.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걸어야죠 이런 거는. 아니 그리고 이 사회자 누구야? 황순옥 앵커. 황순옥 앵커는 개인적 의견으로 남기겠습니다 하고 지나갔어요. 그랬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지. 말이 개인의 안 되지. 의견이면 그 인정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개인적 의견으로. 네. 그냥 의견이 될 수가 없지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의견으로 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교육한다고 해버렸는데 그걸 의견으로만 한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연이 매번 하는 강조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유튜브 가짜뉴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유튜브 가짜뉴스와 다를 게 뭐야 이게. 지금 기성 언론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이거 심의 제기했고요. 이번에 25차 안건으로 시방위 안건으로 상정도 해드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객관성 위반이고요. 당연하죠.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데 가장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는 14조 객관성 위반, 그리고 제15조 오보 정정, 그리고 제13조 대담 토론 프로그램 요 정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에 대한 명예훼손 이런 것도 없죠. 저희가 명예훼손을 웬만하면 제한을 안 해드려요. 예, 명예훼손은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제3자가 명예훼손 조항을 적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민원제기가 가능하게 되면서 오남용될 여지가 커졌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내가 국방부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국방부가 걸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아무튼 굉장히 심각한 사례입니다. 예. 네네. 우리 언론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매일 7천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언론. 언론사 스스로를 죽이고 언론 소비자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언론을 위해 민주언론 시민연합. 오늘은 24차 안건까지 그 결과를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정리해보시죠. 24차 안건 무언지 기억나시나요? TV조선 뉴스국 11월 7일 보도 태영호 체포조가 있어서 신변의 위협을 받고 강의를 취소했다. 이거 진짜 코미디야. 이 진짜 진짜 뉴스가 아니고 그 외에 무슨 개그 프로에 나오는 그런 뉴스 있잖아요. 그걸로 만들어도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주 진짜
뭐라 그럴까요? 아주 전형적이면서 아주 전통 깊은 왜곡 방식을 거의 있는 대로 다 사용한 뭐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선택적 악용, 굉장히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프레임 짜기에 좋은 것만 일부분만 탁 잘라가지고 그 방식들이 이제 뭔지 다 아실 겁니다. 네. SNS에 뻔하게 다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과 영상을 갖다가 아주 일부분만 해가지고 와 협박 이메일이다. 막 이런 거죠. 신변을 위협했다. 말도 안 되네. 심지어 태영호 체포조를 꾸렸다.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태영호 체포조는 가면 쓰고 물총 맞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냥 퍼포먼스 한 거. 캠페인이에요, 캠페인. 기자회견 캠페인. 8월 12일 날 심지어 끝났어. 3개월 전에 끝난 걸 왜 이제 와서 무슨 신변의 위협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냐고요. 이메일은 뭐였어요? 생각만 해도 무서운가 보지. 퍼포먼스만 해도 너무 무서워. 8월에 끝났지만 협박 11월에도 이메일로 무서워. 협박 이메일로 보도한 건 뭐였습니까? 태영호 전 공사가 몸담고 있는 센터에 공식적으로 항의 전화를 했더니 다 적을 수가 없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적어서 이메일로 보낸 거예요. 보내달라 그래서. 그게 협박 메일 돼버렸어. 그게 협박 이메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메일은 맞아. 협박이 아닐 뿐이지. 근데 그 이메일도 자신들이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 그러니까. 건데. 예. 그것도 다 공개해놨어.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이. 북한 권력 내부 실태를 고발한 3층 서기실의 암호란 책을 내고 요즘 활발하게 강연 활동을 하고 있는 태영호 전 북한 공사가 갑자기 어제 오늘 잡혀있던 강연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라는 곳에서 태 전 공사의 신변을 위협하는 경고성 메일을 보냈기 때문인데 행사 관계자는 경찰이 신변 보호 요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어제 서울 종로에서 예정된 강연을 취소했습니다. 태 전 공사의 강연 일정이 사전에 알려지면서 태 전 공사 체포조가 활동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반미 성향 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어제 태 전 공사에게 보낸 경고성 이메일과 태 전 공사 측과 연락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TV조선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태 전 공사에게 경고성 이메일을 보내고 연락을 취해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태 전 공사 측과 연락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제발 가만히 좀 계시라고 저는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태 전 공사에 항의하기 위해 태 공사가 선임 자문연구위원으로 있는 북한인권전문센터에 전화해서 항의를 한 것뿐이었습니다. 올해 벌써 세 차례나 정상회담이 열렸고 한반도가 평화와 통일을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태영호 씨가 계속 헛소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만하라고 좀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판문점 선언을 깎아내리고 한반도의 통일을 방해하는지 진짜 모르겠고,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의 뭐 철도 연결 이런 걸 공허한 선언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또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뉴스 좀 많이 보시면서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시민들이 검색 한 번만 해도 들킬 뻥을 갖다가 근데 말이죠. 그 오히려 그 영상을 직접 보시면은 그 대학생 진보연합이 협박을 하는 태도가 너무나 공손하죠. 공손해서 대단히 공손하게. 답답한 지경이야. 되게 공손하게 태영호 공사에 대한 자신들의 비판적 시각을 되게 길게 얘기해요. 진짜 우스꽝스러워요. 너무 진지하게 조곤 아니요 막 이러면서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게 이게 무슨 협박이야. 진짜 그러니까 TV조선이 얼마나 악랄하게, 이게 방식은 전통적인 왜곡 방식이지만 이게 정말 악랄한 보도예요. 네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의견이 뭡니까? 욕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번 안건이 좀 재밌었나 봐요. 네. 저희가 보통 최근에 1,200명 정도 참여하셨는데 그렇구나. 1,681명으로 확 늘어났어요. 재밌으셨나 봐 보도가. 웃기잖아요, 사실. 네. 당연히 제재 수위도 확 높아졌습니다. 그래요? 1,681명 중에 7명만 행정지도 내리셨고요. 문제 없으면 아예 없었고, 그 법정 제재 중에서도 가장 수위가 높은 프로그램 수정 정정 중지가 67%로 거의 70% 가까웠는데, 이게 이제 평균적인 60%가 평균이거든요. 그동안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제재가 나왔고요.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시방이하면서 사실 제일 재밌는 거는 시민들이 남긴 의결 사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역시 가짜 뉴스라는 점, 이런 취재 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점, 이런 점들을 지적하셨는데, 시민들이 특히 보신 거는 이게 아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자 징계를 의견한 한 시민은 이메일 전송이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중요한 인과관계를 생략했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 이건 진짜 시민위원들이 배워야 돼. 진짜.
중요한 그러니까 보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팩트들 중에 몇 개의 인과관계가 있는데 이게 아주 핵심인데 이걸 지워버렸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리고 대학생 진보 연합을 종북 세력으로 모사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아주 강력한 비판이 하나 있는데 근본적으로 TV조선이 이런 보도를 내는 배경에 대해서 짚은 분이 있어요. 프로그램 중지 수정 정정을 의결한 한 시민인데 뭐라 그랬냐면은 남북의 긴장과 전쟁 공포를 이용해 먹고 살고 있고 그 기조를 유지하려는 기득권 수구 세력이 남북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자기 집단의 잘못과 반역이 드러날까봐 발악을 하는 것이라고. 야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런 악의적인 보도,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젊은 시민단체, 아주 조그만 시민단체 굳이 보도로 단독 보도로 내 가지고 종북의 낙인을 찍는 이유가 뭐겠어요? 딱 이거예요, 사실은. 이분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건덕지라도 하나 있으면은 종북의 딱지를 붙여가지고 대화의 판 자체를 깨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번에 객관성 조항이랑 출처 명시 조항만 제안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출처 명시 조항 같은 경우는 정면으로 위반한 게 이 분명히 그 대학생 진보연합 페이스북에 있는 영상 공개가 돼 있으니까 그거 따다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은 얼굴도 당당하게 다 공개했는데 지들이 모자이크 해놨어. 그러니까 더 뭔가 이상하게 보이잖아. 그러고 발언을 한 3분 하는데 그 맨 끝에 가만히 좀 있으십시오. 그것만 탁 잘라가지고 말이야. 무슨 범죄자처럼. 그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게 그 당사자의 SNS에서 따왔다는 거를 전혀 알려주지 않아요. 지들이 뭐 어디서 입수한 것처럼 보도를 해놨어. 자막으로도 안 했구나. 네. 그래가지고 출처 명시 조항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고 객관성 조항은 당연히 위반이고요. 근데 시민분들은 20조 명예훼손 조항을 많이 적용하셨어요. 직접 이제 따로 적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의적인 편집과 왜곡의 목표는 결국에는 그분들을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을 종북으로 만들려는 명예훼손, 모독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 시민분은 조작 방송, 악의적 왜곡, 악의적 편집으로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했으며 특정 집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그러니까 이 적용 조항을 선택하는 대신 이 의견을 남기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명예훼손이 없어서 그랬나 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분은 관계자 징계 의결하신 분인데 명백한 왜곡으로 시청자를 속이는 방송이다. 심지어 특정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데 이런 내용이 시사 토크 프로그램이나 쇼 프로그램도 아닌 뉴스에서 보도로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의견을 남기셨고요. 어떤 시민은 제7조 방송의 공적 책임 조항을 적용하신 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남북 평화를 위해서 남북 문화 교류에 이바지하여야 된다. 국민의 윤리 의식을 해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이제 포괄적 조항인데요. 이걸 적용하시면서 바로 이 조항의 취지와 더불어서 이 보도를 단 한마디로 제가 매주 소개해드리는 시방이 할 때마다 소개해드리는 촌철살인의 한마디. 딱 이 한마디로 사실 문제가 끝납니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짜깁기로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자신들이 만들어낸 틀에 가두려고 하는 시도로서 헌정 기본 질서를 문란케 했다라고 딱 한 줄 남기셨습니다. 네, 이런 보도가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네. 그래서 24차 심의 결과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이거 심의 넣으셨죠? 당연히 심의 넣었죠. 이거 법정 제재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나와야 돼요. 나오는데요. 이건 나와야 되는 이게 거예요. 12월 사실. 내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태용호고 뭐고 지금 우리가 넣는 모든 것이 올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넣어놓은 것 중에서 지금도 진행 중인 게 너무 많아서요. 그러니까 벌써 한 2, 3개월 지난 것도 아직 남아 있거든요. 저는 지금 굉장히 심란한 게 그 반푼이 있잖아요. 반편이라고 했나요? 네. 그 방송이 지금 심의에 올라가 있는데 지난번에 의견 보류돼서 넘어갔잖아요. 미뤄졌잖아요. 저는 그게 당연히 주의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거 포함해서 내 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나온다고 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견 보류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TV조선이 출석했으니까 저희는 이제 법정 제재가 나온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런데 이것이 계속 그냥 의결을 계속 보류할 수도 있어요. 계속? 12월까지. 뭐 TV조선 봐주겠다고 마음 먹으면 보류 계속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안건들도 다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년에는 아무리 4건 아니라 6건이 나와도요. 내년 한 해 동안 그냥 다시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을 다 합쳐서
다섯 건으로 유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카운팅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0부터인가요? 네. 그래서 1월 1일부터? 네, 1월 1일부터. 아니 그런 게 있어. 방송이 저기 했는데 올해 했는데. 그건 그렇게 상관없어요. 예. 와, 이건 또 이상하네. 아니 이거는 네. 저희가 작년에 어떤 논리가 있었냐면 네. 작년에 방심위가 없었잖아요. 작년에 내내 방심위가 파행이 네. 아니고 구성이 안 됐죠. 문재인 정부가 너무 늦게 출범시켜버려가지고 올해 1월부터 방심위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근데 작년 3기가 6월에 끝났어요. 네. 근데 7, 8, 9, 10, 11, 12 내내 놀았죠. 그러니까 작년에 당연히 카운팅이 안 나왔죠. 5건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때 했던 말이 내년에는 그동안 밀린 걸 다 한꺼번에 지금 못한 거의 1년을 심의 못한 것이 다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내년에는 당연히 5건 이상 나오지 않겠느냐. 방송이 지금같이 한다면 이라고 해서 내년으로 그러니까 심의하는 시점이 중요한 거지 방송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심의를 했는데 사실 올해 심의한 것 중에서 대부분이 작년 방송이었어요. 절반 이상이 작년 방송이었고요. 한 6월쯤 됐을 때 작년 방송이 소진 다 끝났고 심의가 다 끝났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최근 방송을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 방송에서 심각한 게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올해 방심위 4기 방심위가 정말 심의를 다 솜방망이로 해버린 거죠. 그 종편 관련된 심의들을. 그렇게 한 상태에서 지금 또 의결 보류를 하거나 심의를 그냥 이렇게 좀 약간 느리게 하거나 또는 의결을 그냥 아까 그 방송에 대해서 다른 방송사들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 그게 그거였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권고 정도만 주게 되면 다시 3건이 되는 거죠. 저희가 생각했던 4건은 꿈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건 더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의결 보류가 된 것이 반드시 법정 제재가 나와야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 건이 더 나와야지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 한 달이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걱정스럽고요. 방통위가 진짜 심의를 제대로 방통심의가 해야 되는데 내심 지금 굉장히 심란한 상황입니다. 그럼 예상에는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신중하게 심의한다라고 하면서 시간 끌기? 주의가 안 나오고 계속 그냥 멈춰 있을 가능성도 있다. 법정 제재 안 하고? 그 방송 소위에서 계속 토론을 더 하거나 의결을 보류시키거나 우리가 지금 계속 그렇게 의결이 늦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결이 확정되는 그 날이 12월이 아니고 1월 초가 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결을 세게 나와도. 갑자기 힘이 쭉 빠지네요. 그죠. 저도 지금 그게 굉장히 걱정돼서 매일매일 지금 계속 미디어 오늘과 이런 그 심의가 언제 되고 있는지를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네. 걱정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지 될지 모르겠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서 집회라도 해야죠. 그 주제는요. 우리가 정말 많은 말하는 여성단체하고 장애인단체가 같이 성명까지 쓴 공동 논평까지 쓴 그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중징계가 나와야 되는 우리 요즘에 최근에 주의 나왔던 그 강진 살인 사건 그것보다 사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주제였어요. 왜냐하면은 한 동네 노인들이 장애인을 성폭력했는데 아주 오랫동안 상습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그 여자 오히려 그 피해자를 정말 명예훼손하는 걔가 마치 사람 속인 것처럼 그렇게 편집해서 인터뷰를 내보냈고 게다가 그 이야기를 미화시켜서 무슨 옛날에는 무슨 반편이가 있었고 성적 악기가 들려가지고 그거는 진짜 그 사람들을 감싸주는 그러니까 가해자를 감싸주고 야 옛날에는 우리 그런 거 그냥 흔한 일이었잖아 이런 식의 이야기밖에 안 되는 그런 말을 한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런 사건을 두고서 반편이란 용어 자체가 왜 나옵니까 거기서?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그게 송기원 씨의 시에도 반편이가 있고 그리고 국어사전에도 있고 TVN에서 드라마에서도 반편이란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맥락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반편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 물론 저는 어느 상황에서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장기하 씨 그 노래에서 벙어리 장갑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장애인 단체에서 그 노래에 대해서 항의를 했어요. 근데 그
뭐 장기하 그 그룹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측 장기하 씨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회사 측에서 이거는 노래고 노래니까 노래로 받아들여라라는 식의 그런 입장을 냈다가 오히려 굉장히 비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국어사전에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 실제로 우리한테 존재하는 말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이것은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당사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리고 벙어리 수준을 넘어서잖아요. 이 뭐 반편이라고 하는 말은. 근데 그런 말을 드라마에서 옛날에 시에서 뭐 격언에서 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내가 이 말을 한 것이 정당하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냥 반성하셨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이런 해괴한 논리를 들이대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받아준다? 방통심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지 않기를 정말 기대하는데요. 그 정광삼 의원은 뭐 이거 국어사전에도 있는 말이고 이거 TV조선이니까 걸린 거지. 딴 데는 다 괜찮았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는. 그런 말 안 했으니까. 아니 만약에 만약에 반편이 안건만 놓고 보면은 만약에 방심위가 이거 법정 지지 안 내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국어사전도 심의하셔야 되고 다 하셔야 돼. 그 시도 한번 심의하시고. 아니 이제 방송국 국어사전에 나오는 비하용어, 욕설 다 쓸 수 있겠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 이거 받아주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방심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시민방송심의위원회가 솔직히 굉장히 생각보다 기가 우리 둘 다 되게 많이 좀 지쳐 있었는데 그래도 시방이 안건으로 낸 것들 중에서 벌써 이제 뭐 2건은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 한 건까지 되면은 이제 4건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방심위가 우리 뒤통수를 때리지 않기를 정말 이번 건은 안 나오면 정말 이성이 없는 집단인 거예요. 이 집단이.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것들 이것들을 빨리 신속하게 사실 다 처리하면 12월 안에 심의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일주일에 2번씩이나 만나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맨날 회의를 하는데. 위원장의 의지입니다. 네? 이거 조직의 의지가 있으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예, 굉장히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안을 심의하는데 뭐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네, 뭐 또 자기들 얘기도 들어야 되는데 출석을 거부하고 뭐 아무튼 뭉개적거리면 출석을 뭐 미루고 뭐 이러면은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전부 다 뭐 자기 안 지켜도 되겠네. 방심위에서 뭐 하라는 거 다 안 지켜도 그러니까 되겠네. 문 닫아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문 닫고 민간 자율기구로 전환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간에 조금 걱정스러운데요. 좀 바짝 좀 노력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댓글 좀 봅시다. 부모가 되면 뒤를 보게 된다. 내 인생의 전부가 있으니까. 가족이 살아갈 사회가 언론으로 인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우리 가족 첫 번째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쭈쭈야씨님께서 미디어 오늘이 오늘 그 TV조선 사장 딸의 폭언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보도 링크를 걸어주셨네요.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령곰탱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어제 방송을 들어보면 역시 조선계열은 노조를 싫어하는군요. 저러면서 조선일보에 노조가 있으면 진짜 그건 나쁜 놈이겠네요. 자기네 노조는 사랑하고 다른 노조는 싫어하는? 이렇게 쓰셨는데 조선일보 노조 있어요? 있는데 싫어합니다. 네. 구통구사님께서 조선일보 5,000원이나 5,000원 노동자가 싸우는 이유는 감추고 이거 5,000원 후원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토야짱27님께서도 1,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혼돈의 세계 달팽이님도 또 1,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이니치세님, 오늘 방송도 잘 들었습니다. 전 정말 간단하게 조선일보에게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노동자들이 원하는 처우 개선하는데 드는 비용과 이재용이 편법, 불법 승계하면서 상속세 안 낸 거, 분식회계한 거, 국민연금 피해본 금액들과 비교하면 어느 게 더 많을지 궁금하네요. 한번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 나오면 재미있을 듯. 우리 남편은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는데 삼성이 망하면 정말 대한민국이 망하는지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기사를 정말 보고 싶다. 너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삼성이 마치 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령곰태님 하나 더 읽어드리면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후기 전에 어제 소식지가 도착했더라고요. 부산에서 배웠던 회원님의 사진도 잘 보았고 절대동안 처장님과 잘생긴 봉봉 팀장님을 배웠던 때가 생각나네요. 다음에 또 부산에 놀러 오세요. 또 뵙고 싶습니다. 라고 했고요. 본인이 신입회원 인사글에 쓴 글이 페이지 절반을 차지했죠. 절반 넘었습니다. 예, 그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토야짱 27님 민원연 정기 후원도 신청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정말 댓글 감사합니다. 몇 개 없다면서 이렇게 많아. 계속 읽고 계시네. 네. 난 끝난 줄 알았더니. 그 토야장께서 매일 지금 1,000원을 후원하고 계세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월요일 버전에 또 그러네. 삼바도 1,000원 하셨네.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H쌤님 이거는 어제 그저께 남기신 댓글 같은데요? 네. 19일 날? 우리가 안 했으니까. 안 했어요. 네. 조선일보 일가의 갑질, 특히 그 초등학생 TV조선이죠. 정확히는 갑질을 보고 정말 기겁을 했다고. 본인이 학원 선생과 과외로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을 만나봤는데 아이들은 결국 부모를 통해서 행동을 배운다. 겨우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녀석이 할아버지 뻘 되는 기사분한테 저렇게 막대먹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대한항공 갑질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쉬쉬하고 있어서 그게 더 놀랐다고 또 하셨습니다. 예. 티에노님 김주아의 표현이 참 애꿎네요 하셨습니다. 거기서 김주아 씨가 애꿎다라고 말했잖아요. 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이후 두 번째 이재용을 잡을 기회라서 꼭 좀 이번엔 제대로 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국민연금 피해와 엘리엇 소송건도 있어서 엘리엇의 패소해서 국민의 피해가 되지 않으려면 이재용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라고 우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입니다. 거기에 전통적으로 이렇게 삼성 갈구다. 삼성이 외국으로 나가면 어떡하니? 라고 하는 헛소리하는 사람들도 여전합니다. 총수 일가가 잡힌다고 삼성이 망할 회사도 아니고 반도체 공장은 안 돌리면 하루에만 몇백억씩 손해라 접고 외국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외국으로 나가면 분식회계하면 회사 망합니다. 아 그래요? 우린 살려주잖아요 지금. 엘리엇 소송에서 지는 거 어준이 형 말 맞다나 삼성과 박근혜 구상권 청구하죠 뭐. 그거 아니더라도 그것으로 앞으로 삼성의 빨릴 각종 이권이 없어진다면 그것으로 된 거죠. 우리가 그런 거 무서우면 정권 교체 뭐하러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언론에 사회에 신경 쓰고 불의에 화내고 그러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재벌 대기업 중에서 아니 중견기업까지 분식회계 탈탈 털면 안 걸릴 회사 별로 없을 겁니다. 저는 꼭 그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재벌 해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게 사실 삼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댓글에 남겨주신 대로 분식회계가 엄청 할 거예요. 아마 안 걸리는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처벌을 세게 안 해서 그래요. 사실은. 네. 우리나라는 처벌이 굉장히 약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앨런 사태 때 앨런이 분식회계 심각하게 해가지고 경제 위기를 초래했잖아요. 24년형을 내린 거예요. 사장한테. 그리고 그 없애버립니다. 네, 회사를 아예 없애버려. 공중분해 시켜버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삼성이 외국에 못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이 외국으로 나가볼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절대. 못 나가요. 절대 나가면 큰일 나. 절대 못 나갑니다. 망해요. 그나저나 티에노님은 끝에서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언론이 미래다. 광고가 흐흐흐 하시면서 여전히 또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지? 이런 팬질, 팬심을 또 발휘하고 계십니다. 네, 구미 할매 밥상 두루치기님께서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이렇게. 구미 할매 밥상 두루치기 먹고 싶네요. 현찬 아빠님께서도 화이팅입니다. 탈탈탈 하시면서 1,000원. 네, 1,000원을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손석희 사장이 JTBC의 그 대표이사로 승진했다. 보도부문 사장이 아니라 그냥 명실상부한 사장님이 되신 거죠. 관련 내용을 미련곰탱님이 올려주셨고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내일도 탈탈탈 444-0416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프랄린 바이 조미선님께서 저희에게 초콜릿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그거 사진만 그냥 올려주신 줄 알았더니 진짜 보내주셨어요. 그 사진 안에 있는 초콜릿이 그대로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고 맛있네요. 그걸 녹여가지고 이렇게 핫초코로 만들어 먹어도 맛있고 저 그 핫초코 만들어 먹다가 혀가 다 돼가지고 그 생각보다 너무 내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딱 먹자마자 혀가 완전히 껍데기가 날아가가지고 얼마나 뜨거워서 호록 뱉었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무튼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맛있게 먹었다는.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 네. 내가 다시 뱉었는데도 맛있더라. 그 정도면 말 다 한 거죠.
정말 맛있게 저는 사실은 살이 너무 쪄가지고 정말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요즘 미쳤나 봅니다. 너무 그런 게 맛있어가지고 계속 먹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내일도 저희가 더 재미있는 더 황당한 TV조선의 시방이 안건 내일은 진짜 스펙타클합니다. 진짜. 네네 설명드리는 방송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오늘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상상해보세요. 알아서 언론을 긴장하게 만들고 당신이 물어보면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어디서나 언론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이것이 민원연이 우리의 삶을 더 쉽고 더 지혜롭고 더 나은 삶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당신이 사랑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꿈과 열정을 추구할 더 큰 자유를 누리세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야 하니까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언론이 바로 선 사회,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만들어갑니다.